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인문교양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이지펜 인문교양 한 스푼의 진행자 진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본 역사하면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 정도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만큼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그 출발점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지펜 인문교양 한 스푼에서는 바로 이 메이지 유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역사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김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쌤. 네,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김쌤, 사실 메이지 유신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메이지 유신 대체 뭔가요? 시작부터 가장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본 역사에서 봉건체제, 즉 막번체제를 무너뜨리고 서부의 근대 국가체제를 받아들여 나라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 아주 큰 변혁의 시기를 말합니다. 대략 1850년대부터 1880년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이 개혁이 당시 일본의 천황이었던 메이지 천황 때 일어난 일이라 그의 연호를 따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참고로 메이지 천황이 다스린 1867년부터 1912년까지를 메이지 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시기에 일본은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봉건적인 신분제를 폐지하는 등 급속한 근대화를 이룩하게 됩니다. 아하, 일본의 낡은 봉건 체제를 무너뜨린 거군요. 그럼 그 이전의 일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일본의 봉건 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였어요? 일본의 봉건체제는 우리가 아는 중세 유럽이나 왕이 중심이었던 우리나라나 중국과는 조금 달랐어요. 유럽은 영주와 농노로 이루어진 장원이 기곤단이었고 결국엔 국왕이나 황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였죠. 한국이나 중국은 왕 아래 관리들이 왕을 보필하며 견제하는 중앙 집권적 구조였고요. 그런데 일본의 막번 체제는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 힘이 거의 없었고 막부가 실질적인 중앙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번이라는 지방 분권적인 존재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서 막번 체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막번 체제요? 막부, 번, 단어부터가 생소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일본 역사를 처음 접하면 막부, 번, 쇼군, 에도 같은 낯선 용어들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기 쉽죠.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막부는 쇼군의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서 쇼군은 명목상으로는 천황의 신하지만 실제로는 군사력을 장악한 최고 통치자를 뜻합니다. 무사 세력의 우두머리, 최고 사령관쯤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막부는 쇼군이 이끄는 무사 정권인 셈이죠. 이런 막부 시대를 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이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들어봤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현재의 도쿄인 에도의 막부를 세웠고 이 에도 막부가 1603년부터 1868년까지 약 265년간 일본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 도쿠가와 막부, 에도 시대는 다 같은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쇼군이 다스리는 정부가 막부였군요. 이제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번은 뭔가요? 맛있는 빵 이름이 떠오르는데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니까요. 번은 막부 시대 지방 영주들이 다스리던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영주인 도쿠가와 막부 아래에 약 260여 개의 번이 있었어요. 이 번들은 다이묘라고 불리는 영주 가문이 대대로 세습하며 통치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번을 모두 쇼군이 직접 지배했나요? 그러기는 어려웠겠죠. 각 번은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번에 속한 무사, 즉 가신들은 막부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번과 다이묘에게 충성을 바쳤죠. 번에 사는 백성들은 영주, 즉 번주의 허가 없이는 다른 번으로 갈 수도 교역할 수도 없었어요.
그만큼 번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인 막부는 국방이나 대외 무역 같은 큰 권한은 독점하면서 번들을 강력하게 통제했고요. 이런 중앙의 막부와 지방의 번이 함께 일본을 통치하던 체제가 바로 막번 체제입니다. 이 체제 아래의 에도 막부는 265년간 유례없는 안정과 번영을 누렸고 이 시기에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조선처럼 일본도 쇄국 정책을 폈군요. 네, 막번 체제가 안정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쇄국, 즉 해금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천주교 전파를 막고 막부가 무역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컸어요. 무역이 활발해져 특정 번의 다이묘나 상인들이 부를 쌓으면 막부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인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막았지만 외국 선박의 접근 자체를 막은 건 아니었어요. 나가사키라는 항구를 대외 창구로 열어서 중국과 네덜란드 상인들과는 무역을 계속했습니다. 참, 일본의 신분제는 우리랑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산업공상 순서는 같은데 사가 무사를 뜻한다고요. 맞습니다. 일본의 산업공상에서 사는 선비가 아니라 칼을 차고 성씨를 쓰는 무사, 사무라이를 의미했어요. 무사는 지배계층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불과했지만 평민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정도로 막강한 권위를 누렸습니다. 이념적으로는 농민보다 지위가 낮은 공인과 상인을 사회에 기생하는 존재로 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260년 넘게 지속되던 에도 막부가 어쩌다 망하게 된 건가요? 그건 대한제국이 왜 망했나요? 라는 질문처럼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떤 왕조든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이죠. 에도 막부도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번의 영주와 막부 사이의 긴장이 점점 심해졌고요. 외부적으로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특히 이웃나라 중국이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사건은 일본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이러다 우리도 침략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거죠. 아, 안팎으로 위기였군요. 네, 막부가 미국, 영국 등과 굴욕적인 통상조약을 맺자 힘을 키운 지방 번주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막번 체제로는 외세에 대항할 수 없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권력이 분산된 이원 체제를 일원화해서 외세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 과정에서 다시 천황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존황론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서 아주 상징적인 장소가 있다고요? 네, 바로 교토에 있는 니조성입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아, 예전에 교토 여행 갔을 때 가봤어요. 궁금해요. 오늘 이야기를 알고 갔으면 더 감회가 새로웠을 텐데요. 니조성은 초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은 성이자 바로 이 에도 막부 시대의 종언을 고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1867년 마지막 15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바로 이 니조성에서 전국의 중신들을 모아놓고 천황에게 통치권을 돌려주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것을 대정봉환이라고 합니다. 정말 역사의 한 장면이네요. 결국 궁지에 몰린 막부가 스스로 정권을 내놓은 거군요. 물론 권력을 넘겨주는 척하면서 실권은 계속 쥐려는 속셈도 있었지만 존왕파의 반발로 결국 실패하고 1868년 메이지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로써 에도 막부는 막을 내리고 메이지 시대가 열린 거죠. 드디어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처음에는 왕정복고를 내세웠지만 점차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서구 문물 도입, 신분제 폐지, 화폐 단위 통일,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 징병제 실시, 산업화 정책 추진, 헌법 발표 등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일본은 자본주의 경제의 토대를 다졌고 마침내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아 강대국이 되겠다는 제국주의적 목표를 세우게 된 것이죠.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일본이 먼저 근대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언제 끝났는지에 대한 학설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이겠죠. 네, 오늘 김쌤 덕분에 막부, 쇼군, 메이지 유신에 이르기까지 일본 역사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알면 현재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김쌤. 감사합니다. 이즈펜 인문교양 한 스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인문교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